이거 경제 정책의 측면으로 봐야 되고, 개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 측면 하나고,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매출을 늘리는 측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한 것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을, 그것도 힘든 신체로 치면 심장 부분이 아니고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서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해서 소식 두 가지만 짧게 한 3분간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화수분이죠.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정책, 강력한 추진력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뭐 매니페스토인가요? 뭐 정책 공약 이행률,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최고 등급, 3플레이인가요? 최고 등급을 달성해가지고 2년 연속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이 15% 정도인데 이재명 도지사님은 거의 60%에 육박해가지고 공약 이행률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3년 차죠.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약을 60% 달성했다. 거의 뭐 격차가 엄청나죠. 평균 공약 이행률에 비해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계곡부터 해가지고 그 공약도 작은 공약부터 해서 큰 공약까지 지금 성실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청구했다는 소식이죠. 자, 이 부분은요, 너무 사안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요, 4월 14일인가요? 그때, 대법원 2부죠. 노종입 대법관이 이재명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15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심리 기일을 약간 지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헌법소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이원 소지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에요. 제가 나성철 변호사의 그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 사안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개변론을 청구하는 이유가 뭘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이슈를 삼아가지고 한번 어떤 흥행을 일으켜보려고 이런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공개변론 신청서를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평상적인 대법원이 재판해왔던 거하고는 2심 재판부가 너무 별종, 그러니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기존의 선거 관련 재판을 해왔던 그런 재판부의 판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2심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해요. 꽁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난해하고 논리 모순이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2심 재판 판결문과 관련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아젠다로 현재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의 이 논의 제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경했던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친숙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 상공업자들이라든가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지금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막연한 공포, 이 세금을 퍼담고 낭비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최초로 용기를 내서 이 참신한 새로운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것이 불안과 걱정과 냉소가 혼재한 그런 정책이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도 MBC도 그렇고 KBC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를 초청해가지고 도대체 국민 기본소득이 뭐예요? 도지사님 최초로 시도하셨는데 그 제도의 취지라든가 장단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무슨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든가 경제학과 교수들 나가지고 맹장할 공정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 논의를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이다. 이론으로만 따든 거하고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사회복지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들이 현실에서 응용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출될 수도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국민기본소득 제도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상치되거나 대립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기존의 경제 관료들은 계속해서 이 국민기본소득 제도가 세금 낭비다,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자, 이재명 도지사가 바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자보다 더 실증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도 이렇게 추진하고 데이터를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그 반응이라든가 경제 효과 승수는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경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에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회성이고 단기성이고 소멸성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이 재난기본소득, 물론 정부에서도 호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70% 했지만 100%까지 올려가지고 전 가구에 지급해가지고 이것이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이 토론회에 나왔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라디오 방송도 잘 나오고 언론, TV, 공중파에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 인식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시사기획창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이 소득제도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나름대로 만족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반대편에 이론가들, 경제학과 교수들, 연봉이 보장되고 연봉이 1억씩 보장되고 노후 대책이라든가 생계 대책이 아무 걱정 없으신 분들이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서 매주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답답해 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그냥 논문의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행정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이런 철저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연구가 없으면 이런 장문의 글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음에 저도 살펴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재원 마련, 그리고 이 국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 파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잘 논리정연하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이라든가 고민이 이미 담겨 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재원을 집행하고 세금을 걷고 이것을 분배하고 복지제도로 구현하고 재난기본소득제도로 구현하는 이런 절차를 실질적으로 조작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본 행정자치가 실무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하고 운용 업무하고 그거에 약간 확장판인 정부 업무, 정부 재정기획 업무도 이재명 도지사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아끼고 잘 운영하고 배분하고 해가지고 국민기본소득제도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깜냥이나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기대감을 이번 경기도정에서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사기획창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재명 도지사가 2부에서 같은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에게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 우리가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재원 마련 부분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가지고 국토보유세에서 걷어들인 소득은 이것은 국민기본소득으로만 쓰겠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 관련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대부분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소유자들이라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
보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부과를 하겠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의 말은. 그러나 아파트의 그 지분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을 띄워보면 지분이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그 지분 비율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야. 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토지를 갖고 있는 상위 5%에다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바로 이 국토보유세를 들었는데,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상위 5%에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상위 5%에만 부과를 한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되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겠죠. 제가 그걸 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장애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모든 사람들,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국토보유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세 저항이 있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을 우려해서 상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들 부동산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 등기 필증을 띄워보거나 등기 권리증,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지분 비율이 있잖아요. 토지 등기라든가 대장을 띄워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비율이 있는데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할 거야. 예를 들면 5만 원을 부과할 건데 네가 그 국토보유세를 5만 원을 내면 5만 원 대신 2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 저항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어떻게 대선 토론회 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당선 여부, 이재명의 대권 과도에 장애물이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의 토지의 편중 현상은 상위 5%, 10% 그리고 20% 안쪽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토지의 60%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상당수의 많은 세금이 부과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회에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발언권은 상위 5%, 10%의 가진 자들의 발언권이 세기 때문에 크나큰 저항이 있을 것이고, 언론을 수구 보수 언론 세력을 움직여가지고 이재명의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끔 계속 반대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뿌리냐,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예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재명 도지사가 토론 과정에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대권 과도가 결정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인데,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지분 비율에 맞춰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과는 할 거야. 그런데 부과 대상자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60%, 70%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부과를 할 거야. 그러나 이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 저항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낸 세금보다 2배, 3배 더 많이 국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납세자하고 세자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국토보유세 입구로 국민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시사교육창의 토론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철저한 자본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이유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생계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반대 측은 이런 선별적 복지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 곳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세금 낭비가 아니냐, 이걸 계속 주장하는데,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포퓰리스트라든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대부분을 내고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 납부자가 세자가 될 수 있도록 돈 많이 낸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이 당연한 논리를 사람들에게, 이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굳어진 사고방식을 깨뜨렸죠. 돈 많이 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본소득을 준다는 게 이것이 왜 욕먹을 일이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방역 시스템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갔죠. 세계의 선도적인 방역 시스템을 보여줘가지고 칭찬도 듣고 모범국도 됐고 대한민국 이름도 날렸다, 이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기본소득도
전 세계들이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가가지고 전 세계에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 경제 정책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다른 나라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것이다. 이런 패배주의, 해보지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용기 없음을 또 이재명 도지사가 질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무슨 사회복지 정책을 폐지하고 국민 기본소득으로 하면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항상 그러잖아요. 정책 제도를 경쟁으로 붙여가지고 더 효율적인 제도, 더 좋은 제도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 대책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국민기본소득제도도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재원 마련 정책을 통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꼭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폐지하고 거기에 나갈 돈을 국토보유세로 돌린다. 이런 고정관념과 반대 논리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재명 도지사는 나름대로 재원 마련 대책도 다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주된 근간은 국토보유세 제도를 통해서 국민기본소득제도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것이 큰 본류입니다. 자, 이것처럼요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최근에 방송국에 나와서 국민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이라든가 방송가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에 대해서 같은 궤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하는 이런 기본소득제도도 우리 문재인 오빠의 경제정책과 같은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 친문 세력들을 도닥여주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다. 현재 언론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그지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그런 분위기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시대기획창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은 보시되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스탠드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이고 철저한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이 답답한 마음을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으니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국토기본소득제도 이 정책이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충분히 다퉈지고 토론의 소조로 아마 또 부상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이 재난기본소득의 맛을 봤어. 이 뽕맛을 봤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이미 실증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토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선 가도에서 이 재난기본소득 그 확장판인 국민기본소득이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재원 마련인 국토보유세가 전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전 국민의 60%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 그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돈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받는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없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금의 거의 80% 이상을 내는 우리 부자들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력이 있게 다가옵니까? 부자들도 엄청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내고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대우받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 이재명이가 부자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 줬다.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토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공약 이행률 최고 등급을 또 받고 최고의 지방자치 행정가로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변론 기회를 요청했는데 그 관련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